네, 안녕하십니까. 데킬라 개발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차경훈입니다. 먼저 바쁘신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나와주신 모든 총중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데킬라 서비스를 설명하기 앞전에 잠시 저희가 웹3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블록체인 개발자로서 웹3를 세 가지 워딩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웹3를 세 가지 키워드로 대답하실 분이 혹시 계실까요? 네, 거의 여성분. 읽고 쓰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딱 부러지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예, 우리 웹 서비스를 보게 되면 대부분 사용하시는 카카오톡, 그리고 카카오뱅크, 배달의 민족, 그리고 쿠팡, 이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건 1차적으로 서비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우리가 이용할 뿐이죠. 근데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웹3의 세 가지 워딩 중 소유라는 단어를 적합하게 넣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떨까요? 유튜버들은 유튜버의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만의 영상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를 갖죠. 그리고 게이머, 모바일 게임,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게임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들을 통해 자신만의 게임의 데이터를 축적해 나갑니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는 어떨까요? 많은 인적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트래픽을 올리고 그에 따른 내용들을 채워나가죠. 이런 모든 인터넷 상황에서 생겨지는 어떤 자산들은 하나의 금전적 가치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웹3를 논의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온라인 서비스에서 축적된 이러한 내용들의 콘텐츠의 자산 가치가 있다는 것은 시장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있는 걸 한번 살펴보죠. 미국 북미권에 있는 미드맨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보게 되면 틱톡 어카운트들을 팔고 있거든요. 보게 되면 50만 계정에서 100만 계정이 한 110달러에서 120달러의 가치가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많은 계정들이 실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사실은 트위터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마케팅에 쓰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G2G라는 사이트를 보게 되면 모바일 게임에 대한 계정들이 실제로 거래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중국에도 엄청난 거래 트래픽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일본에서도 거래량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컨뉴스 마켓의 시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거대 마켓입니다. 수조 원에 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 한국인은 되게 창의적이죠. 이거 실물을 거래하라고 나온 번개장터에 게임 계정들을 거래하기 시작하고 중고나라에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니즈에 따라 아이템베이나 아이템팜 같은 어떤 중개거래 비즈니스도 나왔죠.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엄청난 시장 니즈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레거시 마켓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자 보시죠. 유튜브만 잠깐 검색하고 보더라도 계정 거래는 불법이다, 사기다. 계정 거래는 이렇게 해야지 잘해, 사기 안 당해.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런 이유가 뭐냐면 본디 어카운트라는 것은 자신의 프라이베이트 정보에 기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판다가 할지라도 판매자가 충분한 변신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이 근본적 파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 니즈가 있고 시장 자체가 수조원에 달하지만 레거시 마켓으로 성장할 수 없었던 이유기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다시 웹3로 돌아가자고요. 이러한 시장 니즈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웹3 철학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저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퇴근하셔서 집에 귀가하시는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신도 모르게 로그인과 로그아웃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인지를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로그인에 대해서 로그아웃에 대해서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스라는 알고리즘에 사실 위탁을 해놓은 거예요. 다들 카카오는 로그인 하고 계시죠. 카카오에 로그인이 돼 있다면 카카오와 얼라이언스를 맺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미 대행을 맡고 있는 카카오 오스에서
인가 인증을 대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기술적 내용은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내용을 좀 차치하고 간단하게 다이어그램 설명해 볼게요. 오스가 뭐냐? 자, 하나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라고 해보죠. 카카오 오스에 로그인이 된 상태예요. 이 사용자가 자신의 로컬 핸드폰 디바이스에 있는 어떤 특정 모바일 게임을 실행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실행을 딱 하게 되면 던지죠. 카카오 옷을 던집니다. 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이 주인이 이거 접속하고 싶대, 나한테 허가해 줄래? 하면 접속 토큰을 주는 것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오스의 알고리즘입니다. 저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만의 웹3 철학을 어떻게 하면 녹여볼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탄생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도 데킬라의 오스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로그인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소유라는 것은, 완전한 소유라는 것은 통제와 컨트롤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데킬라 유저는 자신의 접속 권한에 대해서 물론 대행도 하지만 유저가 직접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단에 컨트롤 플랫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데킬라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접속 인허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뭐 하냐면 이 유저가 나 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만들래, 허가 인허가 시스템을 만들래 하는 순간 하나의 빈 슬롯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접속을 시도하면 접속 토큰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귀찮은 걸 왜 해야 되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특정한 기능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멀티 어카운트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어카운트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것을 락업을 걸고 두 번째 어카운트에 대한 토큰을 생성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도 같은 이슈로 생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왜 어카운트를 멀티플하게 만들어야 되지? 여러분 자녀들 혹시 게임 좋아하시는 자녀분 계시다면 이런 현상들 보셨을 거예요. 엄마 구글 계정, 아빠 구글 계정, 형 구글 계정 막 필요해요. 왜냐하면 특정 게임에 하나의 접속 토큰만 가지고 게임 즐기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게임 하나 세팅해요. 거기서 확률형 아이템 세팅 받습니다. 근데 세팅값이 별로예요. 그때 다시 계정을 파야 돼요. 근데 저희 데킬라 오스 시스템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멀티플한 접속 토큰을 스스로 유저가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판매도 가능해졌다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A 유저가 세 가지, 이를테면 세븐나이츠라는 게임을 생각해보죠. 세븐나이츠의 세 가지 계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는 레벨 12, 하나는 레벨 5, 하나는 만렙을 찍었네요. 만렙 찍은 거 이제 이 유저는 팔고 싶어 합니다. 우리 마켓에 올리는 순간 락업이 걸려요. 왜냐하면 접속을 하면 안 되거든요. 누군가에게 팔려야 되기 때문에. B유저가 생겼습니다. B유저는 레벨이 3이래요. 게임을 잘 못하나 봐요. 이 친구는 레벨 99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 구입을 하게 됩니다. 락업이 풀리면서 바로 이 접속 슬롯이 B유저에게 넘어가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우리 데킬라는 유저가 가입할 때 특정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캐시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일리지 지갑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블록체인 EOA인 월렛 어드레스가 생깁니다. 이것은 실제로 나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고 결제받는 내용도 되지만 특정한 인허가 시스템의 기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저가 특정 게임에 대한 슬롯을 접속 토큰을 만든다라고 가정해보죠. 접속 토큰 만들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저희는 데킬라만의 ERC20 커스텀 코드가 있습니다. 이 ERC20 커스텀 코드는 이 슬롯이 만들어진과 동시에 지갑이 형성되는데, 지갑에 이러한 구조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전 오너하고 현재 오너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유저는 이 접속 허가에 대해서 내 거야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소유권 인증 처리를 하게 되고, 이 A 유저의 이 지갑 주소가 실제 접속 슬롯에 있는 이 지갑 주소의 오너로서 매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는 컨텐츠 토큰이라는 그 토큰을, 유틸리티 토큰을 미팅하였는데, 이건 ERC20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ERC20은 밸런스만 존재하겠지만 저희는 밸런스와 유스도 밸런스 두 개가 존재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은 마치 구글에서 우리가 게임을 뭔가 재화를 사기 위해서 피지 결제를 하게 되면 다이아를 받잖아요. 골드를 받고 다이아와 골드를 통해서 인게임에 있는 게임의 재화를 교환하게 됩니다. 그런 가치고요. 이게 ERC20이다 보니 어떤 특정 유저가 이 A 유저가 판매하는 이 계정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블록체인 스캐닝을 통해서.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어떤 유저가 모바일 게임에 300만 원어치를 결제했다고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사가지고 접속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존에는. 근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블록체인의 특성에 따라 ERC20 컨트랙트에 있는 밸런스와 유스도 밸런스를 퍼블릭하게 알 수 있으므로 사기 전에, 구입하기 전에 이 계정의 가치를 이미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내용들을 유저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의 카드 형태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입 과정, 판매 과정을 어떻게 루틴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A 유저가 지금 현재 특정한 접속 토큰을 지금 판매로 올렸어요. 락업에 걸려있죠. 현재 보니까 밸런스가 20이고 이미 사용한 밸런스가 10이네요. 이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이아가 총 30개가 있었는데 10개를 지금 쓴 거예요. 그래서 B 유저는 이미 이걸 확인한 거예요. 이 정도 가치가 있네, 살만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희 데킬라는 마치 당근마켓처럼 사전에 채팅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딜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딜이 되고 구입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캐시를 보낼 수도 있고요. 암호화폐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서 동작되는 모두 하나의 루틴인데 바로 현재 소유했던 유저가 전 오너 유저로 들어가고 구입하는 유저의 EOA 지갑 주소 정보가 현재 오너 지갑 주소로 매핑됩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 접속 허가 토큰에 대해서 이미 퍼블릭하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디플로이 됨으로써 다 확인이 가능해지고 하나의 장부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서버가 오스 서버와 데킬라 플랫폼이 있었지만 지금 이게 있는 건 뭐냐면 이러한 내용들을 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 블록체인 노드 서버가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죠. 저희 플랫폼은 오스 서버 그리고 이런 오스의 내용들을 통제하는 컨트롤 서버 그리고 이것을 디플로이에서 인가를 하는 블록체인 서버 세 서버가 위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 유저와 B 유저가 성공적으로 거래됐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 내용들은 저희가 오스 2.0에 대한 알고리즘을 설명을 기반을 했지만 블록체인과 탈중앙 처리를 하면서 저희는 디센트럴라이즈 OS라는 이름으로 DOS라고 명명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에 이미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과 일본도 이미 1년 전부터 진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액세스에 대한 데킬라에 대한 실제 서비스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회원 가입 절차를 좀 밟고 있네요. 마치 우리가 카카오나 네이버를 최초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회원 가입 양식이 있듯이 저희도 같습니다. 한 번 가입하게 되면 저희와 얼라이언스를 맺고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똑같이 오스 인가 시스템처럼 굳이 로그인이나 뭐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처리가 되겠죠. 자, 가입을 끝나고 나면 볼게요. 내용을 볼게요. 여기는 현재 마켓입니다. 지금 많은 유저들이 자신의 계정 정보를 판매한다고 올려놓은 거고 이 보시게 되면 가입과 동시에 특정 지갑 주소가 생깁니다. 이것은 결제 대금을 내가 받는 역할도 하지만 내 접근 토큰에 대한 인가 절차를 하는 수단도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클릭해보면 바이낸스 스캔을 통해서 주소가 존재함을 알 수가 있죠. 여기는 마일리지 지갑이고요. 이런 많은 마켓들이 실제 달러나 암호화폐 기준으로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 내용을 보게 되면 유저가 올린 자신의 게임의 스크린샷이 있고 게임 정보가 들어있죠. 그리고 이 게임에 대한 슬롯 정보를 바이낸스 스캔을 통해서 밸런스를 체크함으로써 가치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막고인데요. 우리가 샘플 게임이다 보니까 약간 디자인이 떨어질 수 있으니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게임을 다운로드 받는과 동시에 접속 토큰이 3개가 빈 슬롯이 생깁니다. 자, 지금 다운을 받는 거고요. 보시게 되면 접속 토큰이 3개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인증을 하게 되면 내 소유권으로서 인증 절차가 끝난 겁니다.
게임을 진입해 보겠습니다. 막 보니까 이제 2인 플레이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지금 토큰 충전을 하고 있는 건데, 말하자면 다이아를 구입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이아를 구입했고요. 이 다이아는 일종의 게임머니가 되겠죠. 실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게임을 스탑했고요. 승패가 결정됐습니다. 0.5코인을 성공받았다고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코인으로 인지하면 안 되고요. 이거 실제 다이아를 받은 겁니다. 실제 유저들이 P2P 게임을 하면서 자신의 결제했던 재화인 다이아가 실제 거래되는 내용들을 확인하셨고요. 이 내용을 실제 슬롯 정보를 확인해 보게 되면 트랜잭션 아이디를 확인함으로써 실제 송금이 되어졌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유저는 이거를 다시 판매를 해보는 거예요. 스샷을 넣고 타이틀을 쓰고요, 내용들을 쓰고 가격을 넣습니다. 정확하게 0.1BNB를 올렸네요. 이 토큰 데이터가 실제 마켓에 올라왔고 구매자는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채팅을 시작합니다. 구입을 원한다고 지금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구매자는 이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대한 딜을 확인을 하죠. 실제 구매 요청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암호화폐를 성공함으로써 이 접속에 대한 토큰은 불가역적으로 판매자로부터 구매자로 완전하게 이전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실제 보게 되면 아까 3개 있었던 슬롯이 하나가 더 늘어났음을 볼 수 있고, 판매자는 3개 있던 것 중에 2개였죠. 그리고 실제 코인이 들어왔음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0.1BNB) 여기 0.9BNB인데 10%는 지금 플랫폼 데킬라가 수취하기 때문에 10%가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큰 데이터를 이렇게 다양한 우리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이제 판매한 유저를 다시 보자고요. 3개가 있으면 하나를 팔았기 때문에 2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게임에 접속하면 이 유저를 신규 유저로 받아들일 것인가 확인해 보시죠. 네, 약관에 모두 동의합니다가 나온 걸 봤을 때는 이미 슬롯을 판매했기 때문에 이 유저를 신규 유저로 게임을 판단을 한 겁니다. 비단 이러한 내용들이 게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소셜 네트워크도 되고요. 어떤 유튜브 같은 어떤 그런 방송 채널 서비스도 되겠고요. 웹툰, 디지털 도서 다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데킬라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저희는 다오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NFT 스토어 오너 티켓이라고 한 10만 개를 발부할 예정인데요.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저희 플랫폼에서 작은 스토어들을 생성해낼 수 있어요.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 데킬라 내에 작은 아이템베이 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저들은
수많은 토큰들을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유저들은 하나의 물건 판매를 올릴 때 자동적으로 스토어가 매칭되거나 내가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수수료를 갖게 됩니다. 이 스토어는 한번 갖게 되면 영원히 수수료를 갖기 때문에 이 데킬라 NFT를 가진 유저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이들은 다오가 돼서 수수료에 대한 정책을 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유저 리드를 정하기도 하며, 또 개발사들, 실제 게임 개발사나 어플리케이션 프로바이더들과 소통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이 NFT 티켓은 결과적으로 저희가 10만 개를 지금 발굴하는데, 이 10만 명의 유저들은 세 가지 내용을 저희로부터 요구를 받습니다. 다양한 유저들 간의 트래픽, 그리고 데이터 트랜잭션, 그리고 유저 팔로워를 최소 1명당 10명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인정될 때 저희 저희 데킬라의 스토어로서 인정을 하게 되죠. 이러한 기준을 보게 되면 나라별 저희는 100만 명 유저를 최소 PB 유저로 잡아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킬라 서비스는 현재 1차 버전이 완성된 상태고요. 4월 달에 인디아 서비스를 시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인디아 서비스 이후에 동남아에 있는 태국, 베트남, 필리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것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트래픽을 확보한 후 일본과 한국의 서비스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데킬라 서비스는 여기까지고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리고 대다수의 이런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하신 분들은 대부분 접속 시스템을 씁니다. 이 접속 시스템은 사실은 소위 말하는 빅테크에 기속되어 있죠. 그러나 이 기속되어 있는 이 접속 인허가 시스템을 유저에게 전달함으로써 이제는 유저가 어떤 특정한 서비스 플랫폼에서 창출해내는 다양한 어떤 콘텐츠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유저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게 됨을 증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저희는 이제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많이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